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차장검사가 그전에 윤석열 총장 취임사를 읽으면서 좀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검찰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 집행 업무에 임하는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본질적인 자세와 인식의 전환에 관해 꼭 당부할 말씀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법과 원칙 항상 강조하지요.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 결이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차장검사는 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바로 밑에 1, 2, 3차장 그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차장검사가 상관인 지검장 면전에서 취임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유념하겠다 이렇게 입을 꾹 다물었지만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중간 간부 인사가 있는데 그 전에 윤석열 총장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 송교구 차장검사 아마 바뀔 거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 어차피 바뀔 거니까 작심하고 할 말 하겠어라고 했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내부에서 새로운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직제 개편 내용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마 요즘에 이성윤 지검장 머리가 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 부분 짚어볼까요? 지금 얼굴 보이는 사람이 송경호 차장검사지요. 자, 윤기찬 변호사. 지금 분위기가 조직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일부 반발로 보입니까? 반발이라기보다는 당부로 저는 이해하고 싶고요. 당부? 예, 그러니까 뭐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 수사를 해왔던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전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일부 여권에서는 이게 선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는 말씀만 하고 계시지만 실제 그 선출 권력에 대해서는 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적 통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법적 통제에 대해서는 전혀 뭐 무시한다고 표현하는 게 될 정도로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을 그냥 내리시고 집행에 응하지 않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수사부도 인사권에 의해서 다소 좀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의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의혹 제기 내지 당부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직제 개편에 반발하는 것이 좀 크다고 봅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찰도 출입했고 검찰도 출입해봤지만 경찰도 검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수사는 검찰이 잘한다고 경찰들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좀 있습니다. 검찰들이.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 공부도 좀 시키고요. 그런데 지금 직제 개편은 직접 수사를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검찰에 대해서. 그렇다면 뭐 조세범죄나 외사범죄나 부패범죄나 과학기술범죄나 이러한 것들이 검찰이 잘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제 개편을 통해서 검찰이 직제 개편을 없애면
앞으로 범죄자들은 어떻겠습니까? IQ 좋고 머리 좋은 범죄자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저희가 많은 범죄들을 요즘 보지 않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요즘 뭐 라임 자산운용, 그리고 뭐 많은 은행 갔던 사람들이 피해봤던 DLF 펀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아주 하이테크 범죄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범죄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직접 수사 기능을 검찰에서 자꾸 빼오기 시작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결국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힘을 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제 개편은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런 우려가 있지만 이게 이제 검찰이 제대로 가는 길이다 하는 시각도 있고, 검찰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빠서 지금 이런 반발을 보인다, 그런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애당초 보수 언론 그리고 야당 쪽에서 대학살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그때만 해도 뭔가 곧 검찰 내부에서 검란이라고 불리는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은 한번 관련된 녹취를 들어봅니다. 한 50년 동안 자기 혁신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분야가 검찰 분야입니다. 오랜 나쁜 관행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져 왔고, 검사실에서 그 부탁까지 했습니다. 뭐 아주 쌍욕하는 건 뭐 예사로운 일이고, 그 자체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 얼마나 그 의원들한테 많이 와서 그 요구를 했습니까? 심지어 저한테까지 와서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 관행을 이번에 고치자고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그 사표 쓰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언사가 그건 상식 이하 아닙니까? 왜 자꾸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꾸 순교자를 만들어요? 지금 청와대가 꽁모습이 그렇잖아요. 예. 네? 아, 보세요. 다 손발 다 달았다. 예. 예? 그럼 뭐 눈으로 보이는 사실 아니에요. 어쨌든 대통령의 그런 뜻을 수용하는 모습을 밝히면서 네. 최소한 반발하는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국민한테 비치는 게 잘못하면 마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예? 윤석열 총장을 자꾸 순교자를 만드는 것 같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했다.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범위와 방법이 다 온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시각들이 조금씩 달라요. 차정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이 이렇게 조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 말을 빗대서 이야기하면 정권은 짧고 검찰은 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검난이 있었다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 우리 헌정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대놓고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그 권력의 폭풍이 휘몰아칠 때 그렇게 검난을 일으킨 적이 있나요? 검사들은 상당히 검찰 조직 자체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 권력의 풍향에 제일 빨리 움직이는 그런 속성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권력의 힘이 빠질 때는 이 검찰 조직 자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2년 반 터닝 포인트 막 지났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앞으로 총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다음에 또 대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반격이 가능하다는 나름대로의 생각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뭐 직제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수사 역량을 축소시키고 어떻게 보면 검부에 대한 수사의 손발을 다 자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반대의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그동안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 그런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부딪혀서 반발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된 권력의 인사권에 순응하면서 앞으로 향후 기회를 보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장기 국면으로 지금 장기 모드로 지금 아마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죠. 잠깐 들어볼까요? 글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이 이번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크게 반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존중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또 검찰 내부에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수사 관행이라든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고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표 내신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현근택 부위원장. 네네. 지금 말씀하셨지만요. 반발이 없는 아마 이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지난번 인사가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원래 뭐 검찰이 뭐 라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특수통, 공안통, 기획통 뭐 이렇게 있는데 물론 형사통, 그다음에 공판통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형사나 공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라인을 타고 가서 뭐 승진을 하거나 하진 않는데 근데 지난번에는 공안 쪽이 가던데도 특수가 가고 그다음에 뭐 기획통이 가던데도 특수가 하고 이러면서 윤석열 사단으로 거의 인사가 이루어졌다.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반대로 갔습니다. 원래 그 회복되기도 했고 공안이 가던 분이 공안 갔고 그다음에 또 형사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이번에 제일 큰 반발이 컸던 거 보면 검경 수사권이에요. 공수처는 어느 정도 뭐 예전에 특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특검 비슷한 걸로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검경 수사권이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10만이 넘거든요. 그리고 검찰 그 마치고 나온 분들이 그 100만이 돼요. 경우에 이런 분들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번 준 권한은 뺏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돌릴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사라든지 아니면 공수처보다 이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근데 이거는 법으로 하는 거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국민들의 의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